4월 14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제가 너무나 방송 일정이 바빠서요. 뉴스와이 현관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제 일어난 4.13 총선의 유권자의 심판은 새누리의 참패로 기결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서 전체 의석수에서도 1당을 123석의 더민주에 넣어주고 2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진단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복지 확충을 내어걸고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핵심 지지층 한 30%는 아직도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지할 줄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는 중도층, 또 온건 보수층, 개혁적 보수층 등 다양한 기반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이 현 정부와 여당이 집권 이후에 경제정책을 방향을 전환했다. 기득권과 대기업 위주로 전환했다. 창조 경제가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규제 완화나 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개혁법들이 그것이 기득권을 위한 것이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등을 돌렸고 20대에서 40대 민생에 지친 수도권의 이런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투표에 대거 참여하면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야권의 분열에 기댄 안이한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대표가 살생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대표가 녹취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또 대표가 도장을 가지고 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 핵심 지지층에게 이런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대한 분노를 일으켰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강남 을, 송파 을병 등 고정적인 강남의 새누리당 텃밭에서 그리고 분당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의석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상향식 경선을 빙자해서 기득권이 그대로 해먹게 하고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공천 물갈이를 한다면서 그나마 대통령과 어떤 가까운 신임을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해먹던 사람들이나 권력 핵심들이 해먹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이런 분노가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더민주당이 전체 18석 중에서 5석이나 된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의 공천 행태, 상향식을 빙자해서 기득권 현역 의원들을 한 명도 교체하지 않고 16명 전원을 공천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 중에서 82석이 더민주당이 가져갔다. 서울에 49석 중에서 35석, 경기도에 60석 중에서 40석, 인천에 13석 중에서 7석, 합쳐서 82석을 갖고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종의 선거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선거 반란의 근원에는 여권 지지자들은 여권을 찍기가 창피스럽다 하는 공천 때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공천이 끝난 이후에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서 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샤 유출 한번 잡으러 오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형태에 대해서 아주 준열한 심판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28석 중에서 3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텃밭을 국민의당에 넘겨줬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대부분을 석권함으로써 호남 자민련이 됐습니다. 전체 의석이 지역이 25석인데 그 중에 23석을 호남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더민주당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의석이 별로 나올 데가 없어서 기껏해야 5, 60석, 7, 80석에 머물러야 될 건데 123석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에서
더민주당의 지역구 의원 투표를 집중해 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아마 이 선거 역사상 이렇게 대성을 한 야당이 거둔 야권 분열하에서의 승리는 유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묻지마 투표고요. 수도권에서 당선된 더민주당 후보 중에는 한마디로 경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서 일천하고 조금 수준 이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까지도 묻지마로 당선되는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더민주당이 1석, 충청에서 12석, 영남에서 전체적으로 9석, 호남에서 3석인데 제주도 3석을 석권했습니다. 자, 이제 더민주당은요, 호남에서 3석이고 영남에서 9석, 3배가 많은 한마디로 맹색이 호남을 내어준 대신에 전국 정당이 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당이 호남 텃밭을 뺏긴 부분이 상당히 배가 아플 건데요. 그렇지만 그 대신 전국 정당을 얻은 겁니다. 만약에 더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의당과 한 개의 야당이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왔을까? 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저렇게 해도 대성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회사들은 160에서 180 사이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과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과반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봤지만 너무나 낮추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과반이라고 했고 더민주당은 115에서 125 사이 갈 거라고 전망을 했고 국민의당은 솔직히 호남 자민련이다라고 봤지만 호남에서 저렇게 많이 이길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더민주당은 호남을 잃었지만은 손해를 보지 않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가 대표를 사퇴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선거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이것이 당의 공천 잘못에서만 비롯됐는가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제 1문의는 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지는데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편을 안 들고 기득권의 편을 들면서 경제 활성화법만 통과되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해오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을 수 있다라고 허심탄회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공천 싸움으로만 이렇게 몰면서 경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실정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요. 아마 더더욱이 당권을 위해서 향후 7월 달에 있는 당권을 위해서 또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친박 비박이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겸허하게 이 패배의 원인은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 같은 한마디로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된 부분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경제 상황에 대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의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에도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은 경제 문제에 대한 공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런 야권 분열 상황 하에서도 새누리당은 땅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성을 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심판을 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태의 패배의 본질은 전적으로 더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